네, 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내용은 바로 방송통신대학교 편입입니다. 방통대 편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전에 다뤘던 주제를 왜 오늘 한 번 더 다루는 것이냐? 이번에는 방통대 편입 안에서도 식품영양학과 편입,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 건데요. 방통대 편입 자체가 학점은행제 보유 학점만 갖고 있어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과정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 식품영양학과에 편입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 학과와는 다르게 관련 전공으로 인정받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학과에 지원하는 것과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방통대 식품영양학과 여기 한 군데를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방통대 편입 안에서도 식품영양학과 편입 여기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방송통신대 편입의 큰 틀을 먼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송통신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을 학점은행제로 하겠다 했을 때 학습자분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보유 학점 63학점 이상, 관련 전공자 인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유 학점 먼저 설명드릴 건데, 보유 학점으로 편입을 하실 땐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으로 등록을 하던 상관없이 여기 기준으로 적용되는 63학점 이상 이것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학점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키워드인 관련 전공자 이 부분이죠.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의 경우 출신 학과명에 식품 또는 영양 이런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기준으로 식품조리학, 식품생명공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대부분 식품조리학 전공을 선택해서 학점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하실 때 목표학위, 학사학위, 희망전공, 식품조리학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만 보셔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수 과목이나 취득 자격증 신경 쓰지 말고 63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전공은 학습자 등록을 하실 때 관련 전공 학사학위로 등록, 끝! 얼마나 쉬워요. 다만 지금처럼 이론만 놓고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막상 본인의 학습 과정에 대입하고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핵심 키워드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키포인트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방통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격증 학점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 등록은 목표학위, 학사학위, 희망전공, 식품 관련 전공 이렇게 등록하셔야 하고 학점은행제 안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 학습자 등록 내용이 강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학사학위에서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해도 전공과 상관없는 자격증은 무조건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습자님이 식품산업기사와 같은 식품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닌 이상 자격증은 무조건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대 식품영양학과 편입에 필요한 63학점 취득 과정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등록하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연간 학점이수 제한에 맞춰서 수업을 다 듣고 자격증도 1개 넣었는데 그래도 학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독학사에서 학점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무조건 식품 관련 전공으로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학점을 등록할 때 제한이 걸린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식품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업을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간혹 이제 전공 수업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타전공 학위 취득 과정으로 식품 관련 학사학위를 받는 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식품 관련 전공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한들 수업 개설 문제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을 아예 못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자격증 취득 또는 전적대학교에서 식품학 관련 수업을 듣고 학점을 가져오는 게 아닌 이상 식품 관련 학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졸 학력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4년제 졸업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의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학사학위 식품 관련 전공으로 등록하시고 63학점 취득하는 것, 이게 다 똑같아요. 식품 관련 전공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상황이라서 63학점을 아무렇게나 넣고 전공만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는 무조건 전공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오프라인 교육원을 따로 찾아보셔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소신 발언 한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제도가 왜 이런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전공 선택폭이 워낙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과정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하셔도 되는데, 주의사항 2가지는 꼭 체크하셔서 본인의 학습 과정에 대입해 보시길 바라고요. 방통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편입의 경우 설계가 워낙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겁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정형화된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가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및 메일 문의 활용하셔서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